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지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대표님 이렇게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셨어요. 저희 우리 또 한상유 위원님께서 브루스 윌리스 하신다면서요? 브루스 윌리스를 전 너무너무 잘 알죠. 예. 저희 같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아는 배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톰 크루즈 하려고. 어디가 도대체 톰 크루즈인가요? 안경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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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양해 매니 블랙에 가깝지 않습니까? 껴보실래요? 네. 무슨 시술을 하신 걸로 제가 예, 알고는 예, 있지만 예. 어쨌든 절대 뭐 멋이나 이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하셨다는 얘기는 좀 하지. 어제 반응 별로 안 안 좋았고요. 벗으신 게 훨씬 나세요. 전 레몬리서치 광고 찍고 오셨나? 아니 영화 네. 찍으셨나? 아닙니다. 그냥 눈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쓰십니까? 한 이번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주부터는 저 레이저를 쏘겠습니다. 그냥 맨눈으로. 네. 아니 안경 사이로도 레이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예리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간 미묘하게 온도차가 있었어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먼저. 원래 이런 건 네. 빅픽처는 우리 아 각도기 그런가요? 점장님이 그럼 각도기 지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하루짜리인데 어떻게 빅피처를 제가 큰 거 얘기해 주세요. 하루에서 큰 거. 빅픽처를 만들어 주시죠. 네. 하루를 가지고. 네. 외국인 입장에서 구미 당기는 일이 생겼네. 네, 라는 게 오늘장 보고의 느낌입니다. 외국인들은 굳이 한국 시장을 사야 되겠어? 하는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업종이죠. 전기전자, 네. 반도체와 은행에서의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꽤 많이 샀지 않습니까? 많이 샀습니다. 5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구미를 당겨줬기 때문에 계속 구미를 당길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빈집이지 않습니까? 빈집 털이 시작하는 건데 빈집 털이를 한 해 하고 끝날 것이냐 계속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많이 달라질 거고 참고로 한국만 그렇게 많이 샀느냐? 아니다. 중국에 어마무시하게 샀다. 오늘 2조 5천억인가를 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쪽으로의 러브콜이 시작된 것인지 여부도 보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다. 미국과 그러면 중국과 한국. 사실 작년에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했는데 네. 올해 최소한 1월, 2월 뭐 일정 기간이라도 네. 중국과 한국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 아니면 음. 아시아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올 거라는 시그널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미국이 투자하기 조금 애매해요. 지금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연준의 태도는 오늘 그 FOMC 회의록 나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좀 너희들 가만 안 있어? 죽는다. 가만 있어. 이게 연준의 딱 태도거든요. 우리 쓸 총알 많아. 총알 준비돼 있어. 근데 텃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안 믿어. 지금 올해 지금 IB들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이 다 3%대로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시장이. 네. 채권 시장도 안 믿고 있고. 네. 그러니까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연준은. 그러니까 사실 그 비둘기였던 카시카리 입에서 5.4%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할 거니까 너희들 좀 까불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면 그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발 먼저 나대지 좀 마. 시장한테 하는 얘기가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또 애매하고 또 하나 뭐냐면 미국 시장은 옛날에 고압 경제라고 하면서 그렇죠. 시장을 올리려고 했는데 딱 거꾸로요. 리버스 고압 경제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나왔는데 1,000만이 넘어요. 근데 구직자 숫자는 얼마냐? 600만 정도입니다. 네. 여전히 1인당 2개 가까운 일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칫하면 임금에 의한 얘기하는 정기학자들이 얘기하는 스파이럴한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엔 미국이 투자 대안이 지금 당장 상반기는 안 보인다. 그래서 미국을 보고 상저하고 얘기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시아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네. 계속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옆에서 계속 관찰해 본 바로는 작년 내내 돈 풀었는데 중국이 꿈쩍도 안 했고 이렇게 급하게
제로 코로나를 푸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못 살겠으니까 PPI가 2달 연속 마이너스 나오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이게 과연 어떻게 열릴 것인지 너무 재미난 대목인데 중국을 계속 보던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얘기는 보도는 나왔어요. 근데 보도된 곳이 신빙성이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곳인지 애매해서 믿을 수는 없는데 반도체 투자 안 하겠다. 중국이.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진짜 센세이션한 얘기예요. 네. 어마무시한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제가 최근에 이거 경제로 안 풀려서 정치 경제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도대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왜 막느냐? 왜 막을까요?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기축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 기축을 만들어준 마지막 단추는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까불면 다 죽어. 이거죠. 내 말대로 해. 이게 기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인데 글로벌 원탑 역시 뭐 미국이에요. 실전 경험도 많고 군사력도 많고 세계 전비의 거의 절반을 쓰고 있는 나라고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 앞으로 첨단 무기 제품은 뭐가 될까? 무인화 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무인화 될 거면 당연히 자동으로 이렇게 옆에서 리모컨 놓고 하면서 게임하듯이 굴려야 될 텐데 그럼 역시나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진다. 그래서 중국이 미세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자체적 기술을 가지게 되면 그런 무기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 있어서 너무 강력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막을래 안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미국이 저렇게까지 쌩 난리를 치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고 소위 말하는 동맹국 그다음 네덜란드까지 꽉꽉 쪼여가지고 네덜란드 나 우리 팔고 싶어 중국에 팔고 싶어 했는데 계속 압박 넣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여기 군사력 패권에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군사력 패권은 기축에 달린 문제고요. 기축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끝이냐 아니냐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반도체가 단순한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를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첨단 반도체 쪽에 투자를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종의 항복선언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개길게. 니네한테 안 개길 테니까 제발 우리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하면 알았어 그럼 관세 좀 풀어줄게.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자기네도 인플레이션 꺾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수 겸장이에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 정말 중국이 그렇게 되면 근데 중국이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마고 십수년간 반도체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목숨 걸고 했는데 여기서 항복선언 한다고?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는 쉬운 얘기는 안 해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주 재미난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장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별로 크지 않았어요. 이슈에 비해서. 이 반도체를 샀다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을 샀다 이렇게 보시는 외국인 쪽으로. 투자자들 그렇게 되면 편안하게 중국도 살 수 있고 한국도 살 수 있는 거고 중국 한 2조 5천억 정도 샀고 한국 5천억 정도 산 거는 그냥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산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한데 뭐 하루짜리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빈집입니다. 지금 한국. 외국인 왔다 갔다 빈집털이는 또 김 대표님께서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외국인 5천억 원 매수에 대해서는요? 그런 전문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영어도 하나도 잘 못하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 맨날 중요하죠. 네. 네. 그런 시점으로 보이는 게 일단 1월달 그러니까 지난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기관들이 일단 받을 거 받았고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관망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뭐 팔면서 아주 쉽게 인버스도 사고 굿버스도 사고 그러면서 아주 쉽게 움직이다가 딱 단초를 만났네요. 네, 외국인들이 갑자기 훅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앞서 지점장님 말씀드렸듯이 빈집이란 얘기도 있을 거고 첫 번째.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쪽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잠정 실적 네. 나오죠? 네. 그거를 앞두고 여기서 딱 움직였다는 거는 안 좋을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안 좋은 시그널을 뭘 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먼저 움직임 나와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기관들은
한 아직 2, 3조 더 팔 거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안고 확 돌려가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이 엄청 당황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추격 매수한다 그러면 이 추세가 그냥 저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의 저점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냥 하고 딸려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첫 번째고,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그걸 미리 노렸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만큼의 파장이 아까 계산해 보겠죠 다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율 관련된 걸 많이 체크할 것 같아요. 삼성의. 근데 전자는 내일 잠정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까 첫 교시에도 그랬고 무슨 뭐 외국계 모에서 뭐 삼성이 감산이나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 잠정 실적이 나오는 날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왜냐면 이런 캐펙스나 K-파와 관련된 부분은 일개 뭐 IR 팀장이나 이런 임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끝까지 듣고. 말씀하시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명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앞두고 거기서 이제 실적과 함께 움직이는 단계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오늘 요즘 보면은 홍콩 H 증시 보셨습니까? 네, 어제까지 정말 엄청 올랐고 오늘 이제 약간 막판에 좀 밀렸죠. 네. 요거 조금 이상하죠. 네, 거기다가 대만 증시 보게 되면 약간 딱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만 상황과 한국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워낙 이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한번 더 밀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받아갖고 움직이는 거를 보게 되면 그러면 비슷한 상황 쪽에서 일본은 반대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거기다가 의외로 지금 유럽이 강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거는 미국은 정체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차피 또 올라오면은 연준이 뭐라고 할 텐데 그러면서 경기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유럽은 하반기 경기가 턴할 걸로 예상을 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왜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가 강력하게 긴축을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래서 미국은 별 볼 일이 없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유럽이 좋으면 전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우리나라장이 지금 바닥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려면 전 세계에 크게 무너지는 경우 여기서 더 빠지면 그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면서 많이 빠진 한국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폭풍 전환이니까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알지 못하게 저점 만든 거고. 네.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폭풍 전야인데 어느 쪽 전야인 것 같으세요? 어두워지기 전인지 아니면 밝아지기 전. 아니,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 우리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걸 알면은 제가 아니 의견. 의견. 저는 어차피 예전부터 중국 리오프닝 되면은 IT 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본격적인 타이밍이 지금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엇갈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빠지는 폭이 크지 않으면 네. 돌아서는 게 맞으면 견딜 수 있지 않나요, 이거를? 아니면 이게 크면 못 견디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섬 땡겨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걸 기다릴 수 그러니까 네. 모르니까 네. 이렇게 주식이 됐는데 여기서 물론 사면 좋은데 네. 여기서 사서 이걸 견디고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너무 커서 네. 일반인이면 여기서 다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냐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저는 일단은 49대 51로 네.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죠. 근데 네. 거의 징후는 맞아요, 맞는데 그쵸. 이 디테일한 거 보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대로 끌어갈 것인가, 요걸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네. 혹시 저희 지점장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단기적으로 우리 아니, 단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거죠. 아니 다 드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지점장님이나 우리 대표님도 다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변화가 생겼고 어느 정도로 하반기에는 뭔가는 주식이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는 하반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지금 앞서-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 앞서 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이손엽 이사님. 우리 이사님. 이선엽 이사님. 예, 네. 아까 의견이 저하고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나 할 정도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굳이 만들려면 상고하죠예요. 오히려 지금 더 좋다. 네, 그러면 아니면 이제- 상고 하죠, 하중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그러면 오히려 예. 우리 지점장님은 훨씬 우리 대표님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네요. 하루 그러니까는 앞으로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거는 뭐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저쪽 높이면.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시그널들이 지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죽었던 시장 반등이 빨리 일어나는 게 바로 중국 시장이에요. 네. 중국 시장이 지금 하방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방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1년도 2월 이후로 얘네는 시장이 꺾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꺾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점을 만들었어요. 10월 전에 저점이 만들어졌거든요. 얼마가 빠졌느냐? 74%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74%. 지수가 홍콩 항생테크 네. 기준으로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금 얼마 반등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빠진 거에 비하면 반등이 거의 보이지도 않지만 저점에 얼마나 반등했을 것 같습니까? 저점에서 정확하게 2배 올랐습니다. 2배. 60%. 100%. 아니 근데 그 K웹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의 상대대 ADR 기준으로 하면 ADR들 37불이 74불 됐어요. 네, 그렇죠. 걔네들 많이 올랐고 지수는 홍콩 항생테크 지금 60%가 올랐어요. 네.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죠. 그죠? 지난번 미국 시장 10월달 반등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네.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전조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조를 깔아줬던 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봤듯이 미친 듯한 제로 코로나의 해제 그리고 그냥 피크를 만들겠다는 의지잖아요. 지금 1월 중순에 피크를 거의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월 달 지나고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습에 나서겠고 안 되면 계속 돈질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여기서도 경기가 안 올라? 계속 돈질할 거야. 왜냐면 풀 거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그널을 뭐라고 봤냐면 인터넷 기업들 풀어주는지 여부를 마지막 시그널로 봤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말 안 들어? 끝났어 하고 끝냈잖아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마윈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바로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죠? 엔트 대출해줬잖아요. 그 알리바바 대출해줬지 않습니까? 이제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계에 다다랐고 청년들이 시위할 정도면 이거 인터넷 기업 안 풀어주면 직장도 안 생기고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까지 밀렸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푸는 걸 봐서는 더 이상 여기서 더 뒤로 처지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고 중국 시그널이 상반기에 가장 큰 시간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이슈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이미 얘기하신 대로 항생텍이 60%나 올랐고 ADR도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중국 관련된 주식에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하겠죠. 많이 올라서. 네. 왜 이렇게 보냐면 아직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중국 관련 주식에. 근데 예를 들어 아모레 같은 거나 이런 거 2달 만에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건 이제 한국 주식 얘기고 중국 주식이요. 중국 주식을 중국 직접 주식에. 하시는 방법으로. 중국 주식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국 주식이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예를 들어 올랐어요. 면세점이나 항공 이런 거 정말 황당할 정도로 많이 오른 것들이 네. 있거든요. 아니, 그럼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예, 제가 작년에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따로 떨어졌을 때 한번 단타를 할까 장타를 할까 하다가 샀다가 하다가 반토막 났어요. 중국 주식으로. 도망 나는 게 수두룩해요. 네. 반토막이 더 나더. 내 계좌 이런 손실률이 찍힐 수도 있고 이건 네.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네.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깨졌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술술 다 올라오고 있어요. 물타기 한 놈들은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중간에 물타기 한두 번만 했었으면.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중국 주식 하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기관들은 많이 있어요. 기관들은 기관들은 많아요. 많아요. 물린 사람 들고 있는 고배는 개인들의 지금 중국 주식 하겠다는 사람 저는 못 사실 들어봤는데. 기관들 분위기는 1월, 2월 최소한 1분기 또는 1월, 네. 2월이라도 중국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네. 문의도 많고 다들 이번에 아니 1분기 문이 많은 거하고 실제로 버튼을 눌러서 지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때 지릅니까? 아닐 많이 거예요? 많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네. 중국 우리 지점장님은 중국이 네. 핵심이고 중국 네. 관련된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얘기하더라도 그 네. 국내 증시에 있는 중국 관련주도 괜찮게 보세요. 지금도. 저는 리오프닝 이번이 진짜 리오프닝이다 봅니다. 저도 앞서 이제 이 이사께서도 뭐 유럽 갔다가 중국 사람들 많이 봤다고 네. 했는데 지금 한국도 비행기가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 나가는 비행기 타보니까 만석이에요. 꽉꽉 차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한국의 골프비가 5년 만에 가격이 떨어졌다. 그린피가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겨울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작년 겨울은 왜 안 떨어졌어요? 근데 5년 만에 지금 네. 처음으로 너무 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12월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추워요 지금 생각보다. 매일 어쨌든. 네. 근데 이게 떨어졌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네. 이제 해외로 돌아다니는 거기 시작합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정말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리오프닝은 근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항공주 LCC 같은 경우는 이미
최고 시가총액이에요. 네. 지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엄청. 근데 진짜. 이미 시가총액 총액이 네. 최고예요. 왜냐하면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증자를. 증자를 너무 많이 해갖고 시가총액으로는 옛날 아주 좋았을 때 시가총액이 벌써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피해서 잘 골라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리오프닝 주식들은 좀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더 되는 있습니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아무리 한국에서 뭐 PCR 검사 이래도 다 속내는 한 달만 있다 풀어줘야지. 네. 이거 아닐까요? 처음이니까 저번에 2020년에 조금 실기했다고 자꾸 네. 말을 하니까 뭔가를 다르게 하려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들 보기 민망하니 일단 막고 있지 속내로는 빨리 풀어서 관광객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각국의 생각일걸요 아마도. 유럽은 네. 이미 오늘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검사를 강제 안 하고 그냥 권고를 안 하는 거죠, 뭐 사실.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됐죠. 없죠. 네. 네. 명품 팔아야죠. 네. 네. 근데 작년에 내내 미국 증시 영향을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 각도기님 말씀해주신 거는 미국 증시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중국이 낫다.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미국 증시 빠져도 한국 증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선행적으로 고점을 찍었고 선행적으로 저점을 찍었어요. 네. 이게 지금 선행적으로 반등을 시작한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 당연히 받겠죠. 근데 중국 영향 안 받을까요? 환 보면 받습니다. 네. 앞서 너무 의견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짬짜면이에요. 지금 한국은 중국 영향 어느 정도 받고 미국 영향 어느 정도 받으니 그 중간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근데 환 영향은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아시아권 통화하고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환에 대한 필요 조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갖춰졌다. 시장에 긍정적인 환 조건은 마련이 됐으나 이제 지금 애매한 건 뭐냐면 실적이 그럼 반등할 거야? 이걸 지금 아무도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반도체가 안 보이니까 반도체가 반등을 해줘야 뭔가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시장은 자신이 없는데 이러다가 뭔가 거리가 생기면 탁 튀는데 오늘 같은 게 이제 거리가 하나가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게 은행이죠. 네. 외국인들 은행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은행에서 신한지주를 필두로 해서 태워버리겠다. 오늘 다 많이 몰랐죠. 음.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두 분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은행이 오늘 지수가 6점 몇 % 올랐어요. 맞아요. 금융 말고 은행업은 은행 지수. 6점 몇 %가 올랐어요. 네. 근데 오늘 코스피가 딸랑 8포인트 올랐거든요. 거기 오늘 전자도 플러스였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럼 도대체 나머지 종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럴까.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지수를 볼 때 종목 수가 적고 장이 오르면 보통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두 분은 워낙 진짜 완전 현장파시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체감은 떨어지죠 지금.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네. 근데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느낌이 지금. 아주 많이 떨어지죠. 네, 느낌은 제가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은행이 6.7% 올랐는데 8%밖에 안 오른 건 진짜로 잘. 그러니까 요즘 잘 보면은 전혀 관심 없는 게 움직이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네.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움직이는데 반도체 얘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약간 좀 빠를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게 반도체 종목들이 탄력받아서 탁 튀어갈 때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사기 시작할 때 언제 사는지 아세요? 언제 사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제조업 지표가 네, 미국 돌고 네, 바닥 찍었고 네. 중국 차이신 바닥 찍었고 바닥에서 딱 찍고 올라올 때, 턴하기 초기에 삽니다. 딱 하나 초기에. 네, 예.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는 그렇죠 지금. 네. 거기다 또 우리 열매 위원님 좋아하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 중국이 이제 플랫 하려고 가기 딱 초기예요 지금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미리 땡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다가 만약에 플랫 하는 게 오래된다. 외국인들 들어갔던 거 어떡할까요? 뺀다. 관망으로 나오겠죠. 관망이요. 그냥 네. 데리고만 추가로 있는 들어오지도 거야. 않는 네. 거죠. 그래서 요 타임 갭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니 그 SK 하이닉스도 그랬어요. 지금 뭐 막 하다가 오늘 저가래 SK 하이닉스 저가래 12 사보고 12 사보고 그래봤거든요. 근데 한 방에 돌리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그럴 징후에 대해서 지금 움직임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먼저 이제 훅 들어와서 이제 분위기 보려고 한번 딱 들어온 거죠. 왜냐면 기관도 계속 팔려고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전형적인 이거 완전히 개미학기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SK 하이닉스 보게 되면 또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아유 뭐 네. 그 정도야 네. 뭐. 네. 네. 근데 그건 이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확신에 차 있으면 지금부터 네. 2차 랠리는 그러니까 2차 랠리보다 바닥 찍고 나온 랠리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원래 초반 랠리가 진짜 무섭죠. 바닥에서 올라올 때. 금방
50% 70% 올라가요. 그렇죠. 빠르게. 네. 그것도 아마 만약에 그게 확실히 든다라고 하게 되면 1월 달에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 매매 패턴이 더 빠르거든요, 항상. 그러면 지표들이 그 다음에 돌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 샀구나 월- 이렇게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뭔가를 더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됐으면은 이게 시작이고 지금부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는 삼성전자 안 봅니다. SK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부터 나오는 85,000원까지가 엄청 그냥 나는 두터워 내 비만층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띵띵 맞고 내려왔던 자리들인데 네. 이게 그냥 그 조 단위의 금액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확 돌리기 시작한다. 그게 점장님 말씀하셨듯이 환율 효과까지 같이 감세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래서 폭풍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요 상태에서 8만 원대 중반 확 이런 변화가 나오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버리시고 SK하이닉스 사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장에 나온 것처럼 어제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네. 다른 거를 다 팔고 왠지 전 느낌이 새로운 돈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사실 전 전혀 안 들고 네. 그럼요. 나머지를 다 팔고 은행 어제는 반도체를 몰빵하고 오늘은 은행을 몰빵한 느낌이라 이게 진짜냐에 대한 게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 네. 지금 수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원화가 1270원이 깨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논리적으로 음식료는 무조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료가 그래서 덕분에 50주 신고가를 냈고 제가 아주 싸다고 했었던 의류주들도 중간중간에 50주 신고가 낸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지금 패대기 분위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먹은 거 팔아가지고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외국인이 그랬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얘네들은 외국인 이제 아니고, 거래량이 그건 적어가지고 아니고. 기관이 한 겁니다. 기관. 예. 기관이. 예. 근데 기관은 그거 팔고 뭘 샀을까요? 따라 산 건가요? 아니 기관은 팔아야 돼지 무조건.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 사진 않을 거. 그건 이제 품목은 좀 틀릴 것 같고 네. 지금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 물량 다 털릴 때까지는 네. 시장이 매수치가 조금만 약해지면 그냥 마이너스 뜨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 뭐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그건 잘 모르겠다.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런 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개인들이나 기관들은 지금 반도체 사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재고 당연하죠. 있었거든. 당연하죠. 예. 예. 반도체 살까 말까 재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뭘 팔지? 먹은 걸 팔아야죠. 일단 다. 예. 네, 먹은 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웬 떡이야 팔고 52주 신저가 사는 거죠. 지금 이런 매매 패턴이 나오니까 그 총알이 튼튼하면 얘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 안 팔죠. 그리고 안 팔고- 새로운 돈을 사겠죠. 그렇죠. 네. 새로운 돈을 사죠. 돈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 돈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은행주 오늘 하루 반짝하고 은행주요. 네. 은행주는 작년도 연말에 곤두박질 쳤잖아요. 네. 일단 그거 회복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그거 같고. 다 돌렸더라고요. 예, 네, 이틀 그거 만에, 어제 줍줍한 오늘. 네.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되고. 근데 장기적인 추세에서 은행주가 처음으로 주주가치 제고에서 좀 다른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일단 에스모 지주사 하면 먼저 그렇게 치고 나갔는데 그냥 뭐 소속사신. 그러니까 소속사라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아마 여기서 하면 결국 K모도 따라할 수밖에 없고 다 하게 될 거예요. S랑 K는 대형- 아주 대형 은행들이- 완벽히 경쟁사라고 생각하죠 둘이는. 예. 너무 그래서- 신경 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주식 매입수가 우린 왜 안 해? 우리 주가 올려야지. 이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은행과 지주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 요거는 중장기 지금은 이제 작년 연말에 떨어진 거 메꾼 거고 요게 이게 구조적으로 되면 아직 뭐 제일 싼 게 금융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금융에 자꾸 건설이 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건설 오늘은 좀 빠졌어요. 네. 조금 빠졌어요. 예, 근데 자꾸 꽤. 대형 말고 오늘은 또 중소형, 오늘은 약간 아, 테마였고. 네, 중소- 좀 그거 올랐- 말고 대형은 오늘 많이. 네. 오늘은 테마였긴 한데 어쨌든 금융주들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그 같이 좀 페어로 올라갈 수 있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 이슈들이 뜬 거다. 네. 자산 소각을 꾸준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ROE가 유지가 되겠네요. 잔소가 계속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ROE 12% 이상. 그러니까 ROE가 정확하게 ROE가 아니고 BIS 아닙니까? 아니고요. 예. 그 위험 자본 뺀 ROE예요. 아. 그럼 RO 뭐 T 어쩌고저쩌고 다섯 쉽게 글자인데. 말하면 위험 자본 비율 너무 쓸데없이 많이 안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잉 자본 안 가져가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12% 이상만 올라오면 나머지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대비 배당을 꾸준히 원래 해왔으니까 태우겠다는 거예요. 태워서 소각해버리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네이버 카카오가 또 동반 상승을 했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은행주는 네. 네. 은행주인가요? 네. 은행주 하시고 싶은 여쭤보세요. 말씀이 있으셨구나. 어머, 안경을 죄송해요. 썼지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눈빛이 안 보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네. 은행주에 대한 의견 대표님 어떠신가요? 은행주는 저는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좋다. 이렇게 다른 의견 너무 좋습니다. 오, 진짜. 좋습니다. 예. 네. 이게 재평가가 나와야 돼요. 재평가가 나오는 시점이 이런 데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는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하는 거 봐야 되겠죠. 하면서 효과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재평가는 그러니까 이제 바닥 찍고 여기서부터 확 돌리는 그게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다가 그런 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가속도가 늦게 반응하는 게 은행주의 특성일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은행주 대표가 일단은 내수잖아요. 네. 내수에 대한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자꾸 부동산하고 풀려고 하는데 부동산하고 맞기 시작하게 되면 아직 멀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또 하나 오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NIM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NIM 규제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 규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겁을 좀 주긴 하던데 정부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네. 근데 말로 겁을 주지 지금 사실은 액션은 못 취할 거예요. 솔직히. 옛날 같지는 네. 않겠죠. 네.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다 보니까 네. 그렇게는 못할 거로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체적으로 NIM 개선할 때 이번에 실질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조달금리 싸니까 이거 나왔던 변화 여기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단은 아직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변화 가지고 실적 기반으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저는 요 정도가 단 것 같고 그냥 저 내려가면서 배당받은 거 지금에도 팔아라고 있다가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축복을 준 정도. 배당은 꽁으로 먹은 거죠. 꽁 먹고. 그렇죠. 네. 예. 거의 뭐 시세 차익도 조금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정말 크진 않고. 예. 요즘 그게 어딥니까? 그렇긴 이런 하지만, 분위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단 것 네, 같은데. 배당은 진짜 그냥 공짜로 얻었죠. 특히 연말 그러니까 배당하는 회사는. 예. 한국에서 이렇게 재평가 받아야 될 섹터 엄청 많아요 지금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먼저 움직였는데 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눈여겨 보는 게 저는 요즘 삼성전기 움직이는 게 좀 특이해요. 휴대폰을 보시는군요. 아까 이선엽 이사께서도 휴대폰 얘기를 하고 가시긴 네. 했는데 마지막에 네, 저 MLCC니까 삼성전기. 디스플레이랑 카메라 모듈 네. 이쪽을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그냥 휴대폰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거의 돼요. 무라타 나오고 그다음 전기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다 그냥 휴대폰을 보니까. 그렇죠. 이게 중국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또. 네. 네, 그렇게 돼서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쪽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카메라가 할 일이 무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변화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초기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기전자 중에서 휴대폰 밸류체인이 더 좋아한 것 같다라는 얘기로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 각도기 전문가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올해는 다를 것 같다. 뭐 모바일 스마트 기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다. 네. 3년 동안 그 모양이 하다 보니까 기저 효과는 되게 낮다. 라는 쪽에서 거기서 이제 보통 보면은 기저 효과 가지고 움직이는 정도는 주가가 올라가야 반등입니다. 네. 근데 반등이 아니라 지금 뭔가를 양념을 좀 치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기차도 이제 올해 보니까 지난번에 차영준 소장님이 150 몇 종 나온다면서요 올해. 뭐 전기차가요. 종류가. 종류가. 예.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예전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즘 보니까 오늘 그 CS 2023에서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소니랑 혼다에서 합작하면서. 이름이 나왔던데요. 네. 이름이 되게 그 멋지게.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까지 못 봤습니다. 차가 나왔어요. 네. 네네. 아필라. 전 이름이 멋있던데. 네. 맞죠? 아필라인가? 네, 말씀 맞습니다. 이름이 되게 네. 멋더라고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랜저 아니야? 이번 그랜저 모델 아니야 싶을 정도로. 다 비슷비슷하죠. 뭐. 예.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재원 쭉 보다 보니까 센서랑 카메라가 엄청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센서가 250개인가 네. 이거 들어간 거 보고 이게 근데 양산은 2025년입니다. 그때 계약 받아서 26년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 봤을 때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 또 테슬라 가지고 말도 많겠지만 테슬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겠죠. 분명히 또 자기네 독자적인 FSD 갖고 또 구축을 하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다 무슨 싸움이냐면은 결국에는 영역을 더 넓혀주는 싸움들이 저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시작했지만 영역이 확대되는 쪽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전장용 카메라가 어차피 저 반도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못 나와라고 막혀 있던 게 이게 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출발했다가 확장되는 것까지 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면 네. 이 말씀에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러면 이제 결국 삼성전지 이노텍은 뭐 애플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냥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뭉퉁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게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이 중소형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밸류 체인이.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고르실 때 나는 그냥 삼성전기 같은 거를 사서 할 거냐, 아니 공부를 좀 해가지고 중소형 밸류 체인 살 거냐를 고민할 텐데 지점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보셨으면은 지금 요 논리로 대형주를 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중소형주를 사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보통 중소형주를 사라고 하는데 이번 네. 거는 그 삼성전기가 역사적 밸류 하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 역사 밸류 밸류- 하단. 네, 밸류에이션- PBR이 지금 1배 정도인가요? 11배. 아, PBR이 한 지금. 네, PBR 아마 1배 안 될 거고요. 그쵸. 예, PER은 저거랑 11배인데 이 회사는 아. 원래 20배 하던 회사예요. 평소에. PBR도 2배쯤 갔었죠, 옛날에. 네, 근데 사실은 휴대폰 때문에 얻어맞았는데 MLCC가 안 팔린 거예요. 네. 그렇죠. 휴대폰에 MLCC 엄청나게 들어가죠. 무라타가 먼저 깠어요, 자기네 MLCC 추정치 같은 거. 예. 근데 자동차에도 MLCC가 들어가고.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사업용의 FCBJ는 아주 좋아요. 그 저기 기판 사업부는 좋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좋아요. 기판 사업부는. 그런데 이제 휴대폰이 안 좋은 3년 내내 내리막을 네. 타니까 애들이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휴대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이슈가 너무 크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 사이즈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커지면 그 옆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전파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쪽에서는 밑단까지 너무 들어갈 필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 거다. 예. 예. 그냥 공부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네, 나중에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 생각하고요. 네. 전기 제가 말을 여기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아, 같아요. 어쨌든 네, 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보이는 쪽으로 밸류 체인을 가져가는 게 낫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 다른 네네. 쪽은 좋았는데 이제 휴대폰까지 좋아지면 그렇죠. 금상첨화 그래서 된다. 오히려 예. 그냥 쉽게 보이는 게 훨씬 낫다. 지금 편한 네. 거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CES에서 과연 뭐가 나올까 하는데 확실히 그 소니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아직 뭐 네. 소니만 열심히 삼성은 하고 LG는 TV 회사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완전 TV TV만 얘기 주구장창하고 삼성은 그냥 그랬는데 소니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네. 아니 이거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오큘러스 어떻게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오큘러스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왜냐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이 이 헤드셋으로 나와요. 네. 네. 운전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자기가 운전사가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운전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저기 또 사이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이드 디바이스로 나오잖아요. 네. 운전할 수 있는 게임. 이걸 끼고 운전을 하니까 와 이거는 뭐 거의 실감 나는 게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CES에서. 맞습니다. 네. 이거가 잘하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의외로 우리는 AR, VR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플레이스테이션의 이 원래 게임이 제일 빠르고 쉬워요. 원래 그런 게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헤드셋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의외의 것이 터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뭐가 눈에 띄는 건지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화면에서 보아서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헤드셋으로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의 그 효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효과성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 되면 반도체의 하나의 약간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증권의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께서는 네. 그냥 그거를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도 엄청나게 높아져야 되고 네. 눈의 움직임들을 다 감지하는 센스와 그 뒤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들이 쓰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반도체들이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 중국이 회복되어서 개수가 늘어나면 반도체가 꽤 다시 회복이 좀 될 거고 이런 신형 디바이스가 나오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형 디바이스가 이게 나올 것인지 좀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시장에서 통해버리면 재밌겠죠. 네. 팔딱팔딱 뛰는 거는 안 돼도 헤드셋 끼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은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니가 그 디바이스를 출시하면 게임을 정말 잘 몰라서 그런데요. 갑자기 막 새로운 게임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그 디바이스를 많이 살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기존의 게임들이 그 뭐라 그럴까 헤드셋용으로 나오는 거죠. 자동차 게임 없었겠습니까? 이미 다 있고 다 있는 게임들이 헤드셋용으로 나오면 훨씬 더 실감나게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완전히 키워주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운동 관련 게임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게 아마 엄청날 거예요. 예를 들어 농구를 하더라도 실제 점프한 느낌이 들 거고 이럴 거라서 아마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게 그게 생각하면. 벌써 기술이 다 있어요. 닌텐도 보게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닌텐도. 동작 모션에 네, 대한 스위치 다 있죠. 다 갖고 네, 있어요. 스위치 다 하죠. 근데 이게 더 실감 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쓰면 훨씬 실감 나죠 거기다가. 그렇죠. 예. 거기다 그리고 또 아까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자동차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다가 자동차 이거 다 있습니다. 의자 있고 기어 있고 기어 박스 있고 다 갖춰놨어요. 네. 근데 그거 다 없애고 이것만 있다. 그렇죠. 라고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세상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많이 나오고 그거랑 저는 교육 얘기했더니 또 어제 박재영 차장은 에이 뭐 이러는데 네, 의외로 작은 변화가 확 커지는 게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임이나 교육이나 뭐 하나만 확보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또 게임은 에이 애들 그런 거 시키면 안 돼라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공부해야지. 네.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게 갑자기 내가 이걸 딱 썼는데 외국 사람이 딱 와서 하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그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대화하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영어가 자연스럽게 됐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 배경까지 그대로예요. 미국 배경이에요. 그러면 안 가도 되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굳이 거의 안 가도 되고 네. 이런 게 해서 와 우리 옆집에 영어 유창하게 하는데 이러면 다 사요. 네, 그래서 이런 것부터 근데 이게 보통 컨텐츠가 먼저냐 이게 기기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니 같은 회사가 딱 이렇게 펼쳐주는 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할 거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소니도 지금 직접적으로 왜 강점이 있냐면은 이 CI 그 시모스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 쪽에서 강자잖아요, 소니가. 네. 네, 이걸 가지고 자기네가 확보한 기술 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나요, 이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그 소니랑 혼다 차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에픽 게임즈랑 또 같이 또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것만 단독으로 탑재 안 하겠다. 이게 어떤 생태계입니까? 확 플랫폼 개념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플랫폼이네요. 예. 네.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을 저희가 알고 있던 폐쇄적인 쪽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협업하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 차를 통해서. 그래서 원래 소니랑 혼다가 잡은 것도 센세이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도요타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이런 거 열심히 하겠죠. 내연기관의 1등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저는 토요타는 느낌이. 근데 투자 계획은 다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다 있어요. 혼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직접 본인 이게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아니에요. 저는 도요타 차 안 타시죠? 저는 소니 이번에 그 차는 진짜 네. 말씀하신 거랑 동의하는 게 네. 너무 되게 멋지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네. 전기차는 네. 기계적 마인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올 거냐 항상 고민이에요. 이게 기계공학도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내연기관을 안 하는 회사의 전기차가 왠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소니는 이거, 네. 테슬라 이건데 기존에 내연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네. 약간 이제 저는 기계공학을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부회장께서 항상 회장께서 얘기하는 게 자꾸 이제 오늘도 신년사에서 뭐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분위기를 바꾸려는 게 고정관념을 깨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소니나 이런 데가 네. 다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는 신저가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번에 CES에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HL 만두에서 나온 거. 이거 보면은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박스카예요, 박스카. 바퀴 4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알아서 막 가요.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념 자체가 모빌리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차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차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사람이 타게 되면 이거 그러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가지고 큰 버스 같은 차 있죠.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게 한 서너 개가 채워가지고 여기서부터 부산까지는 이 큰 차가 이렇게 가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기계공학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네. 그렇죠. 전기차는 전기 제품의 성향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잖아요. 전기 제품은 앞서 그 우리 아필라 같은 경우 250개의 센서가 있다라고 지금 광고가 거기서 네. 발표를 했는데 센서가 그렇게 많으면 그 센서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장치만 해놓으면 잘 못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보정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그 테슬라를 타보면
어느 날 창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또 어느 날 해결돼 있어. 얘가 소프트웨어 그 업그레이드 하다가 잘못되면 또 다시 업그레이드 바꿔서 바로 고쳐놔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걸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웬만한 건 안에서 다 내부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전기차가 제가 왜 미래라고 생각하냐면 차가 덜 늙어요. 기계차에 비해서 기계차는 사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 배터리가 닳아서 소모가 되긴 하는데 안 된 배터리 바꾸면 되고 사고만 안 나면 그 껍데기는 늙을지 몰라도 두뇌는 안 늙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정 안 되면 비싼 거니까 핸드폰으로 갈면 되지만 걔는 기판을 갈아버리면 되거든. 정 안 되면. 돈 1,000만 원 주고 기판 갈면 새 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계공학도의 개념으로는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서 오히려 그 혼다가 살 길을 찾았다. 뭐 그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CES를 보면서 소감은. 지금 테슬라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테슬라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경쟁력은 의심하지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화요일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또 격돌하셨죠? 그 네. 두 분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네, 혹시 대해서 추가로 또- 궁금해하실까봐. 네. 아 그때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로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오를 때 비싸다고 했다 욕 먹고 지금은 이제 적정가에 했다 또 욕 먹고 양방에서 계속 욕을 먹는데 어찌되었건 그 어떤 게 무섭냐면 테슬라는 지금 도조 시스템과 그걸 쌓아놓은 게 그 인공지능 쌓아놓은 게 이게 인공지능은 한 번 앞서가면 따라잡기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머신러닝을 처음에는 뭘로 하냐 우리가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엔 사람 손으로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사람 손으로 하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AI 업체들 가보면 AI 엔지니어들 데리고 AI 엔지니어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내가 이 단순 업무를 내가 왜 하고 있냐는 거지. 단순 업무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을 지나야 다음 단계로 버전업이 되는데 이미 테슬라는 그 버전업이 돼서 사람 손으로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거를 AI가 구분해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들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얘네가 그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에 팔아먹을 수 있느냐가 진짜 큰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협공을 당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 있는 게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심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아마 소프트웨어 팔아먹기 힘들 것이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업그레이드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전기차로 나가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의 그 미국 시장 수준에서의 소프트웨어 발전을 못 시키고 중국에서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 그래서 할인하는 것 같아요. 제일 싸요. 네.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전기차하고 테슬라하고의 차이가 뭐냐. 소프트웨어에서 차별성을 못 보여주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럼 오히려 승차감 좋고 큰 차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그쵸. 거거든. 가격은 비슷하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2등이 없을 거예요. 당분간도.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근데 지금 주가 떨어진 거는 일단 배신감. 치가 떨리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CEO 리스크였죠. 예, 네. 부들부들 떨리는 이 배신감. 그것과 또 하나 최초로 맞이하는 생산성의 저하라고 해야 되나? 성장률의 하락. 그렇죠. 예, 성장률의 하락. 성장은 합니다. 성장률의 하락. 그것 때문에 지금 쇼크를 먹고 지금 주가 빠진 거고 덕분에 적정가까지 떨어졌어요. 적정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적정가에서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적정가까지 떨어졌어요. 처음 봤습니다. 전 테슬라 적정가 온 거는. 적정가라 하시면 지금 PER 그래도 거의 한 20배 되지 않나요? 20배 좀 20배 넘어요. 그렇죠. 20분 넘어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15% 정도고 미국 평균이 한 1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 3분기 제일 좋아서 13%였더라고요. 미국 기업들의 EPS ROE가 네.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얘네는 한 15% 내외 나오니까 그거보다 좀 높은 그 프리미엄 줘야 되고 성장률이 40% 정도 내외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안 좋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30%대는 성장 나오거든요. 그럼 그만큼 프리미엄 주면 22배가 적정한 멀티플이에요. 평균 멀티플이에요. 22배. 네. 성장성 거의 별로 없는 테슬라의 적정 PR 배수는 한 22배 내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습니다. 예전에 애플 말씀드린 거랑 거의 유사한 구조고요. 네. 애플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갈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BYD가 총공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테슬라는 거기서 뭐 우리의 강점으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할 수가 없고 가격 인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수준이고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들고 못 팔고 하는 현상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실적 충격 받는 거죠. 그래서 빠진 거가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어를 하겠죠. 방어를 하게 되면 가격은 뭐 미국에서도 뭐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가 떨어지는 만큼 Q가 확 살아가는 현상 확인된다 그러면 총 그러니까 GPM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예전에 나왔던 수준과 거의 유지가 되는 쪽에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끌고 나간다 그러면 뭐 일단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면 저는 테슬라가 뭐 급하게 내려갔다도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예전의 밸류를 그대로 찾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박스권 흐름을 가면서 그냥 자동차 제조업체 쪽에 조금 더 혁신이 있는 회사 쪽으로 남느냐 이 차이는 소프트웨어 그 말씀드렸듯이 FSD의 혁신적인 변화 이걸 가지고 구독료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뭐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동차를 정말 몰라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참여자 중에 일원으로서 네. 저희 개인적으로는 애플도 훌륭한 회사였고 아마존도 훌륭한 회사였는데 닷컴 버블 꺼질 때 네. 이 위대한 기업들도 주가 조정을 상당히 받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장기 성장을 한 건데 이제 테슬라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결국에는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유동성 버블이 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영향으로 크게 빠진 것 같고, 근데 이게 충분히 빠졌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다시 올라갈 때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네. 진정한 위대함을 서서히 보여주면서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 흐름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정신 차려야죠. 아닐까. 우리 네. 머스크 형님 정신 좀 차리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처럼 MS처럼 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높다고 봐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최고죠. 그러면. MS가 2001년도 폭락하고 2011년까지 횡보했어요. 네. 그 가능성, 근데 10년까지 횡보는 안 할 것 같긴 하고 네. 횡보의 기간이 조금 있을 가능성은 뭐 높다라고 충분히 보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거죠. 예. 네, 방위 산업주가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여전히 방위 산업은 산업적으로는 좋다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저는 뭐 이름이 많이 난 쪽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는 태조 이방원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류주, 음식료주 떨어지는 걸 보고 조금 올랐다고 때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이 무슨 앞서 그 이 이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무슨 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나머지 올라올 놈들은 52주 신저가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확인을 해보니까 3,300개 종목 중에서 52주 신저가가 1월 2일인가 기준으로 1,080개가 됩니다. 네. 어마무시해요 지금. 장이 신저가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상승 52주 신고가는 300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것 중에서도 골라잡기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에 좋았다 근데 앞으로 좀 애매하다 하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의견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엔 간헐적인 반등 나올 겁니다. 트렌드 맞거든요. 네. 다자입니다 이제. 다자로 좋아요.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산 쪽은 수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정부 정책하고 또 끌어낼 거 아님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 하여튼 정책적인 게 가미가 돼서 움직이는 섹터는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단기간에 짧고 강하게 움직였다 또 빠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태조 이방원 중인데 조선은 네. 오른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자꾸 같이 묶여 있긴 한데 자꾸 방하고 조를 같이 보기에는 너무 민망할 정도로 주가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원래 우리가 팀으로 묶였던 것 중에 들어올랐던 건 어때요? 그걸 한번 건드려 보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신가요? 우리 진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조선의 국무께서 염경화 연구께서는 네, 어제 나오셨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말할 것이다. 근데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작년에 빅베스를 다 했는데 실적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스값이 떨어지니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에 따라서 반등을 하는데 예전처럼 수주 잔고 때문에 쫙쫙 뽑아가고 이런 거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근데 워낙 떨어졌으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하는 부분들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정도 수준은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조선주가.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진의 일부가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미 한국 도크는 다 찾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놀랍게 중국 업체한테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그럼 마진이 조금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전만큼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시죠? 그냥 기승전. 솔직히 지금 LNG 가격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게 변화가 급락한 거 있기 때문에 뭐 또 아직 겨울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시 좀 추워진다 그러면은 가격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오겠죠. 근데 큰 트렌드는 벌써 보니까 어제 미국에서도 IB들이 에너지 쪽 다 꺾었더라고요. 목표가 이런 거 다 꺾다 보니까 반등은 나오는데 예전만큼의 강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이 왜 마지막 저희 대본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일장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시고 20초씩, 네, 20초씩. 20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분간 어쩔 수 없다. 외국인한테 달렸다. 네. 네. 내일 가서 보자. 내일 가서 뭐 보자. 이제 내일이 더더인지 그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새 2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와서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고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지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매일 저녁 7시에 만나요.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